인간의 신체는 신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을 지치게 하지만 몸은 할 일을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폐, 심장, 신장 등 많은 장기들이 서로 잘 짜여진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거고요. 이렇게 몸의 중요 기관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건강한 몸,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죠? 저는 의사이자 해부학자예요. 항상 인간의 장기를 연구하는 게 일인데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고 늘 감탄한답니다. 하지만 이 장기의 역할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의 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장기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우선 신장을 살펴봅니다. 탈수 시 신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변이 나오면 여기에 담아요. 건강한 신장을 위해 애쓰는 분도 만나봅시다. 땀나죠. 보긴 흉하지만 기분 좋아요. 왜 이렇게 먹는지, 이 거미로 뭘 할 건지 궁금하시죠? 자신의 신장이 회복 불가능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수술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건강한 신장을 지키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신장 건강 백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장 기능에서 가장 놀라운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낸다는 겁니다. 소변을 생각해 볼까요? 이 댐에서 7초간 내려오는 물이 평생 배출하는 소변량과 같다는군요. 근데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처리하는 체액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댐에서 15분 동안 떨어지는 물의 양과 맞먹거든요. 80세 기준이고요. 그럼 신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돼지의 신장인데요. 사람 신장과 많이 닮았어요. 비슷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인간 신장 모형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신장은 정말 대단한 기관입니다. 신장은 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체액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관리해서 각 세포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또 몸 전체 체액의 양도 적합하게 조절해주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시키죠. 여기 관이 보이죠? 여길 통해서 소변이 이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신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간처럼 생겼네. 모르겠어요. 끔찍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크다. 위치는 몰라요. 신장 같아요. 여기쯤 아닌가? 많이 틀린 건 아니네요. 이 등에 그려진 걸 보면서 위치를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갈비뼈 아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2번 갈비뼈가 여기쯤 있을 거고 신장 아래 부분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죠. 자, 여길 보시면 신장 동맥은 피를 신장으로 옮기고 신장 정맥은 그 반대죠.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주부인 그레인 오닐은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당뇨가 신장 때문은 아니지만 신장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40살 되던 날 그레인은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죠. 난 40살 되는 게 의미가 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막상 40살이 되니 이제 내 인생의 반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젠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더 오래 살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애들 크는 것도 보죠. 그레인은 자신의 신장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신장을 직접 볼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오늘 그레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신장을 직접 본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흥미로우면서도 긴장도 되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레이는 신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신장을 왜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피의 양과 그 내용물을 최적의 상태로 지켜줍니다. 이곳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이 걸러지면 소변으로 나가죠. 와, 보인다. 아들인가 봐요. 정말요? 어떤 걸 보게 될지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어요? 관 같은 거? 일종의 관 맞아요. 그런데 정말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 관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얇아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거의 자른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여기 흰색 선이 보이죠? 네. 여기가 소변이 모이는 곳인데 소변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그 소변이 이 흰색 부분으로 이동하게 돼요. 다음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그리고 방광으로 가는 거죠. 네. 우리 신장은 방광으로 매일 1.5리터나 되는 소변을 배출합니다. 신장은 체액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신장을 테스트하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비팀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3명을 대상으로 신장 테스트를 합니다. 탈수됐을 때 각 신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죠. 먼저 3사람의 훈련 전 몸무게부터 측정합니다. 3.7이네. 고마워요. 이제 가서 훈련해요. 이따 봐요. 이거저거 안 따지고 운동한 후 탈수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게 뭘까 하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냉수보다는 체액과 같은 이온 농도의 음료를 마시는 게 좋죠. 그게 이온 음료가 만들어진 원리기도 합니다. 소금물 만들려고요. 소금 6g을 이렇게 2리터 물에 타서 녹여요.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한 명은 이 소금물을 마시게 할 거고 또 한 명은 그냥 물을 마실 거고 또 한 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마실 거예요. 다음 3명이 소변 보는 걸 확인하고 신장이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는 거죠. 각 사람이 땀을 얼마나 뺐나 재서 그 차이만큼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커요. 이론적으로는 소금물 마신 사람은 소변을 적게 볼 거예요. 그냥 물에 비해 체액과의 농도 차이가 적은 만큼 신장이 배출하는 수분의 양도 적을 테니까요. 보통 물을 마신 사람은 피가 희석됐을 거고 그럼 신장은 피의 농도를 다시 맞추려고 여분의 수분은 없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소변량도 많아지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잽니다. 땀을 1.5kg 흘렸으면 1.5리터의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여기 소금물이요. 짤까봐 레몬즙을 넣었으니까 마실만 할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이 소금물을 다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물 1.5리터예요. 아담, 정말 미안한데 아무것도 마시면 안 돼요. 그래도 혹시 소변 마려우면 여기에 부탁해요. 잠시 후 결과가 나올 텐데 정말 궁금하네요. 만성적인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볼까요? 엑스레이 방향 때문에 신장은 안 보입니다. 신장 결석은 칼슘 성분이라서 보여요. 게다가 크거든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너무 커서 놀란다니까요. 여기 보이죠? 신장 결석이에요. 성분은 칼슘인데 초크처럼 크고 만져봐도 꼭 초크 느낌이에요. 물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럼 소변에 섞여서 방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니까 좋긴 한데요. 아프다니까요. 훈련을 끝낸 선수 3명에게 소변을 보라고 했는데요. 2시간 지났으니까 결과를 봐야겠군요. 아드리안 어땠어요? 아까 소금물을 마신 거 맞죠? 예. 소변을 봤는데 봅시다. 거의 400ml 정도 되는군요. 자, 그럼 잭은 어땠는지 비교해 볼게요. 잭은 그냥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신 거 맞죠? 예. 그냥 물을 마셨는데 봅시다. 500g이나 되네. 0.5리터예요. 예상대로 아무것도 안 마신 아담은 소변량이 매우 적었어요.
신장은 수분을 몸에 보유하려고 소변 배출을 억제한 거죠. 결과가 재밌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사실 겨우 3명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실험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물 마시는 건 아주 좋아요. 수분 섭취는 매우 좋죠. 그런데 잭은 그냥 물을 마셨고 소변으로 나온 게 500ml나 돼요. 잭이 마신 물의 3분의 1이 배출된 거죠. 그런데 아드리아는 그보다 소변량이 적었어요. 400ml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을 함유하는 데 좋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마신 아담은 3번째 건데 소변량이 겨우 100ml네요. 몸이 수분을 더 이상 안 내놓으려고 한 거죠.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어 수분이 필요하면 몸은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말라요.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결석이 있는 분은 그것보다 더 마셔야 해요. 늘 적당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반응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해요. 꼭 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커피나 차도 좋고 입맛대로 드시면 돼요. 과일과 야채에도 수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딸기, 복숭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은 거의 90%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많아서 좋은 데다 이렇게 해서 마시면 비타민까지 잔뜩 섭취할 수 있으니 더 좋죠. 이 중에서 최고가 뭘까? 바로 브로콜리예요. 건배? 맛은 별로다. 그레인에게도 브로콜리 주스는 안 권할래요. 그레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건물 관리 일로도 매우 바쁜데요. 그게 스트레스랍니다. 작은 애는 아직 자주 토하고 일 때문에 전화도 받아야 하고 정신없어요. 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바쁠 때는 전화벨은 울리는데 손에 기저귀 들고 뛰고 그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가죠?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일으키고 또 신장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인이 신장을 돌보려면 생활 습관, 식생활부터 바꿔야 해요.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으로 분리될 사람은 영국에 1,600만 명 이상입니다. 또 고혈압이 신장까지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혈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혈압이 상당히 높은 경우인데도 본인은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물론 몇 가지 증상이 있긴 합니다. 어지럼증, 이명증, 두통 등이죠. 이 증상이 다 있으신 분들은 어서 병원부터 가보세요.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데 얼마나 영향을 주나 궁금하시죠? 다음 실험을 잘 봐주세요. 이게 현재 제 혈압인데요. 115에 87이에요. 115는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보낼 때의 압력, 87은 혈액을 보내지 않을 때죠. 혈압이 140에 90을 넘는 분들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박도 계속 재볼 텐데요. 맥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조금 있으면 뭔가 나타나서 나를 긴장하게 할 텐데 벌써부터 겁이 나서 미치겠어요. 바로 거미예요. 무지 싫어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시작할까요?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머나. 로지가 당신이 무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요? 그럼요. 얘 왜 이래? 이거 정말 재밌네요. 거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거미가 직접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거미 때문에 너무 놀라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몸은 당연히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각동이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극을 받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문제될 거 없어요.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혈압이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문제죠.
제 경우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미가 사라지자마자 혈압이 정상 수치를 되찾았거든요. 한편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그레이는 먼저 체중 감소를 목표로 도전합니다. 좋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몸무게는 2kg 빠졌네요. 허리는 몇 인치 줄었죠? 10인치요. 10인치? 네. 잘 됐군요. 한 번에 45분씩 이렇게 뛰면 운동량이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운동이 신장에 좋을까요? 무엇보다 체중을 감량하면 당뇨병 예방에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건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가 봅니다. 영국만 해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고 해마다 증가 추세죠.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건 비만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당뇨병 환자 200만 명 중 75만 명, 그러니까 80명 중 1명꼴은 자신이 당뇨라는 것도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갈증을 자주 느끼거나 밤중에 화장실 자주 가는 분은 의심해 보세요. 또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 저체중증, 성기주의 가려움증이 있으면 확률이 높아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당뇨병일 수도 있거든요. 당뇨가 심하면 대부분 신장도 안 좋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작은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럼 신장에 있는 혈관도 망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다른 내장 기관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 높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걸로 혈당을 낮추는 거죠. 이건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건데요. 12시간만 식사를 안 하고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쉽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몇 초만 지나면 혈당 수치가 나오죠. 4.9네요. 이 정도면 정상 혈당치 중 낮은 편에 속해요. 4에서 8이 정상이죠. 밀리몰이요. 그러니까 1리터당 밀리몰인데 그게 4.9인 거죠. 됐어요. 이제 먹는 시간. 뭐부터 먹지? 아침 식사로 건강 음식은 아니지만 당을 빨리 흡수시키는 케이크와 글루코스 음료수를 택했어요.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 보죠. 테스트에 들어갈까요? 혈당량을 측정해야겠군요. 아쉽지만 먹는 건 그만 멈추고요. 10.2. 겨우 10분 만에 방금 먹은 음식에서 당이 피로 흡수된 거죠. 그럼 실험을 위해 혈당을 매 분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기록하고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처음 시작한 건 여긴데 10분이 지난 후에는 여기 10.2로 올라왔어요. 와, 급상승했죠.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장에서 혈액으로 당이 흡수되는 중이에요. 됐어요. 그럼 혈당이 높아지는 동안 소변 검사를 할게요. 소변으로 당이 나오지 않아야 건강한 거죠. 피 속의 당이 신장에서 걸러지지만 그 당은 돌아가 사용돼야 해요. 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기요? 좋아요. 자, 여기를 봐요. 소변 샘플입니다. 이걸 테스트해서 당이 나왔는지 볼게요. 아까 혈액 검사한 걸로 보면 혈당은 높았어요. 1리터당 10밀리몰이었어요. 그런데 내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 소변에서 절대 당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봅시다. 잘 됐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인데요. 아직 파란색이잖아요. 초록색으로 안 가고 파란색이네요. 당이 안 나왔다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죠. 신장이 당을 피로 돌아가게 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내 신장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지 않은 건 다행인데 혈당량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검사해봤어요. 당분을 섭취하고 25분 후인데요. 7.1이네요. 인슐린이 작용했어요. 25분 지난 후에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거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수치가 다시 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할 거예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만일 이 상황에서 혈당이 또다시 올라간다면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분 몸이 그 필요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혈액 속의 당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혈당 수치가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당뇨병 있으신 분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45세 여성 존 잉글리스는 어느 정도는 당뇨병을 타고난 상황이었어요.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20대 때 신장기능 회복 불능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기 신부전증이라더군요. 당뇨병을 앓는 10명 중 3명은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존도 그렇게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고 최선의 선택은 신장 이식입니다. 그전까진 매일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이 튜브가 바로 복막으로 연결되는 거죠. 존은 전에 간호사였는데 그것도 옛날 일이군요. 끝났어요. 이제 됐어요. 물론 존은 이식 수술을 해서 힘든 투석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인 로레인이 이식을 자원했어요. 드디어 존은 수술실로 이동했고 이곳에는 담당 의사 존 포사이티 박사가 특히나 어렵고 복잡한 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년 동안 당뇨병을 앓은 후라서 환자의 몸에 있는 혈관이 상태가 꽤 안 좋을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최악의 경우 이 혈관의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으면 장기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경화됐어요. 동맥이 마치 오래된 흙파이프처럼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로 뭔가를 연결했다가는 그냥 흙처럼 부서져 버릴 겁니다. 그럼 이런 혈관은 당연히 피를 운반할 힘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존에게는 심각한 비보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찾지 못한다면 오늘 이 이식 수술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두 번째 기회도 없죠. 한편 다른 수술실에서는 장기 절개를 시작했고 상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이거 동맥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번 이식 수술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이상 애를 쓴 결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행히 건강한 동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건강한 동맥을 찾았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훨씬 부드럽잖아요. 잘 움직이네요. 됐어요.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다른 수술실에서는 존의 동생 로레인의 신장 절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혈관을 자르니 이렇게 건강한 신장이 분리됩니다. 피를 닦아내서 피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곧 얼음에 넣어서 존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신장을 연결하는 순간입니다. 정맥은 정맥끼리, 동맥은 동맥에 연결하죠. 자, 이거 받고 그쪽으로 깨어나는 게 보이죠? 원래대로 불그스름한 빛을 띠잖아요. 그러나 수술이 성공적이었는지를 알려면 앞으로 몇 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레이는 여전히 당뇨병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행입니다. 아주 정상인걸요? 다행이다. 너무 소란 떨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물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의 체액을 관리할 때 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또 그레인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또 고혈압, 당뇨병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빨리 확인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걸 방치하면 신장까지 상할 수 있거든요. 참, 제가 혈압과 혈당을 올리려고 테스트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분간 거미 근처에도 안 갈래요. 하지만 케이크 먹을 땐 좋았어요. 앞으로 건강식만 먹어야죠. 자, 이번엔 폐를 살펴볼까요? 폐를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분도 만날 거고 폐를 혹사시키는 분도 만나려고요. 월요일 밤에 한 번에 40개비를 피웠어요. 40개요? 폐암 수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종양이 테니스 공만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폐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어떤지 제 폐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말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또 건강한 폐를 위해 열심히 여가 생활을 하는 분들도 소개합니다. 정말 장수하실 것 같아요. 건강한 폐를 위한 가이드 기대해 주세요. 우리 폐는 아주 잘 만들어진 장기랍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는 흡수하잖아요. 저는 수영선수 쌤과 같이 폐의 기능을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숨을 참으면서 얼마나 오래 수영할 수 있는지 보려고요. 한 번 돌고 났더니 저는 숨이 막혀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공기 호흡만 하니까 물고기처럼 물에서 숨을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버티려면 마지막으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그걸로 버텨야 해요. 그런데 샘은 아직 멀쩡해요. 물론 샘은 영국 프리다이빙 팀 선수거든요. 난 겨우 한 번 돌았는데 당신은 3번 돌았죠? 1분도 넘게 숨을 참은 건데 가장 오래 숨 참은 게 얼마나 돼요? 5분 정도요. 운동 안 할 때요. 수영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고요.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숨을 못 참고 올라올 때 다이버들은 얼마나 버틸지, 얼마나 더 오래 수영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샘은 한 번의 호흡을 최대로 이용한 겁니다. 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연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숨만 쉬려고 하는 거고요. 전 브리스톨에서 살면서 대학에서 해바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도시 사람들은 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간 신장. 폐요? 폐라고요? 하루에 몇 번 숨 쉬냐고요? 1000번 이상? 이렇게 숨 쉬죠? 2000번인가? 아마 여기쯤인 것 같아요.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기관이 갈라지고 그림에서 보이듯이 폐는 거의 목 아래까지 연결되죠.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폐는 심장을 감싸 안고 가슴 쪽 공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폐는 폐엽으로 또 나눠지는데 폐엽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있어요. 공기 좋은 데 사니까 폐가 핑크빛일 거예요. 다 됐어요. 건강한 폐 같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의 폐가 이렇게 다 핑크빛은 아니랍니다.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34살의 리사도 6년째 런던에서 살고 있어요. 전 미국에서 왔고 아이오와 출신이죠. 아이오와에 뭐가 유명하냐고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처음 담배를 피운 게 14살, 15살 때였나? 이후로 15년 동안 계속 피웠죠. 35살 때까지만 피우려고요. 그땐 끊을게요. 담배를 끊으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사에게 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폐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건 돼지의 폐예요. 그럼 돼지의 폐가 내 거랑 크기가 같나요? 아주 비슷해요. 이게 약간 클 거예요. 이 폐를 부풀릴 수 있거든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폐가 커질 거예요.
어머나. 계속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눌러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는 기관을 통해 내려가서 다음 폐로 갑니다. 폐 안에서도 더 좁은 관으로 계속 이동하는데 더 작은 나뭇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관이 막히면 염증이 생기고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건강도 해치거든요. 탄력성이 있어서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하는데 바로 폐가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겁니다. 또 몸의 균형을 위해서 산소를 흡수하고요. 들이마신 산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 몸의 각 세포로 배달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모든 세포의 작동도 중단될 겁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위해서 공기를 폐로 이동하는 기관지부터 리사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지를 보면 벽에 연골이 있어요. 자, 만져보세요. 그쪽을 만져보면 연골이 있죠? 그래요. 귀 연골 같네요. 맞아요. 귀의 연골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연골이 있으면 기관지가 힘을 받게 되고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여기 또 다른 관이 하나 또 있는데 보이죠? 그게 동맥이에요. 이 동맥은 피를 심장에서 폐로 이동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동맥이 산소가 없는 피를 폐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소화된 피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이 정맥은 벽이 얇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듣고 리사는 자신의 폐를 위해 우선 뭐부터 해야 할지 금방 알았죠. 담배 끊어야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리사는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공중근해를 많이 타죠. 담배가 안 좋은 거 알아요. 특히 공중근해 할 때 느껴요. 넌 숨도 안 차는 것 같아. 난 담배 안 피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산소 흡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비흡연자보다 15%나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산소를 흡수하는 곳은 폐에서도 가장 얇은 관 끝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인데 이걸 폐포라고 합니다. 산소는 이렇게 와서 이동한 후 작은 막을 건너 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해부학인데요. 3억 개나 되는 폐포가 망가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폐는 이런 작은 기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다 펼치면 얼마나 넓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80평방미터예요. 이 기포를 통해 공기가 문제없이 들어오고 나가면 좋은데요. 저처럼 천식에 있는 사람은 글쎄요. 문제가 좀 있어요. 폐 안에 공기를 거르는 그렇게 많은 기포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공기 중에 이물질도 통과한다는 거죠. 매연, 먼지 다 마시니까요. 꽃가루 알레르기인 분들 힘들 거예요. 저는 집 밖에서는 멀쩡해요. 날 괴롭히는 건 집 안에 있죠. 영국에서 천식을 앓는 사람은 성인 12명 중 1명, 어린이는 그 이상입니다. 저도 천식이에요. 제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작은 먼지 입자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먼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작은 먼지 진드기죠. 그게 저를 괴롭혀요. 제가 천식 증상을 느낀다는 건 제 폐 속에 있는 관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어려워지고 숨도 가빠지는 거죠. 오늘은 제 폐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 동료 한 명에게 검사를 부탁했어요. 천식 증상이 없을 때 제 폐를 확인해 봤더니 문제 없어요. 정상이네요. 다음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이건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계속하고 그만. 차이가 큰걸? 20%가 차이 나요. 요즘 나오는 천식기는 성능이 좋아요.
수축된 관을 금방 복구해주고 제대로 숨을 쉬게 해주죠. 살 것 같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데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전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니까 청소부터 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래도 털은 괜찮거든요. 걔랑 잘 놀아요. 이 녀석 혼수 상태네. 리사, 그럼 담배 끊는 거 잘 되나요? 실은 잘 안 돼요. 어떻게요? 월요일 밤에 한 번에 40개 비를 피웠어요. 40개나? 그래서 리사를 수술실에 데려갔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오늘 수술받을 사람은 46세 크리스틴인데 갑자기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에 알았다는군요. 40년 피웠어요. 하루에 20개비나 피우다니 왜 그랬을까? 가족들에게 폐암이란 얘기할 때 내 남편에게, 애들에게 모두 미안했어요. 크리스틴 담당 의사인 모건은 이런 폐암 환자 수술을 하루에 3번이나 합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리사는 모니터로 볼 겁니다. 환자 종양의 크기도 볼 수 있었는데 카메라를 통해 가슴 안쪽도 볼 수 있었죠. 갈비뼈 단단해 보이네. 이상해요. 봤어요? 자, 봐요. 폐 아래쪽 흉곽 아래 부분인데요. 이게 아래쪽 하엽이에요. 이걸 움직여 볼까요? 저게 종양이군요. 피가 보여요. 이 환자 폐는 표면이 얼룩덜룩하고 포르스름한 회색이네요. 그래요. 담배 연기 분자가 폐 안에 가득 찼고 림프절까지 영향을 줬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이 부분이 검은색이에요. 저게 종양인 것 같은데 폐 전체가 종양인 건가요? 됐어요. 이제 절단했어요. 저게 종양이구나. 여기요. 일단 덮어놓고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크리스틴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리사는 수술실에서 나온 종양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폐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딱딱한 종양 덩어리입니다. 여기 폐에서 피가 좀 나왔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안에 고인 피거든요. 정말 딱딱하죠. 안쪽은 검은색이에요. 네, 잿더리 같아요. 자, 이 안쪽에 탄소 알갱이가 가득한 게 보이죠? 아주 딱딱해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느낌이 아주 이상하죠? 정말 딱딱해요. 그럼 이게 바로 암을 발생시킨 입자인가요? 아니요. 담배 연기엔 화학 성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수천 가지는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도 매우 많아요. 리사, 이 종양 덩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무겁네요. 종양이 정말 크고 또 무지 딱딱하네요.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겠구나 싶어요. 내 폐도 이런 모습일 것 같고 내 가슴이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암세포를 보고 나니 무서워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이 장면이 생각날 것 같아요. 담배를 입에 무는 일 없을 거예요. 충격이 컸나 봐요. 그래요. 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네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분들을 만나러 가보죠. 2, 3, 4. What shall we do with a drunken sailor? What shall we do with a drunken sailor? What shall we do with a drunken sailor early in the morning? 엠빌 리발사 합창단의 연습 모습입니다. 로 바버가 이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노래를 하면 보통 사용하지 않던 폐의 부분을 움직이거든요. 더 깊게 숨을 쉬죠. 노래를 잘하면 더 좋고요.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는 폐의 20% 정도만 사용하는데 노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을 다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써요. 노래할 때는 폐 아래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게 되니까 그 아래 횡격막의 힘을 받을 수 있죠. 횡격막의 도움을 받으면 소리도 더 잘 나고 성대도 원활하게 돌아가서 힘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이 노래하는 시간이라곤 샤워할 때뿐일걸요. 참, 폐에 좋은 운동이 또 있어요. 에어로빅이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체육관 가는 게 별로라서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해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대부분 폐를 건강하게 하고 이때 운동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난 자전거가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보통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리는 13km 정도인데 차가 막히는 도로도 지나거든요. 그때 도로에 매연을 마시는 건 뻔한 거고요. 그래서 스티드 박사의 오염 측정 모니터를 써보려고요. 이걸 이용하면 도로에서 얼만큼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브리스톨 중심가까지 갔다가 올게요. 그럼 이따 봐요. 그래요. 매연 중의 일산화탄소는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를 감소시켜서 문제인데 저는 매연가스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가 더 걱정돼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입자가 큰 먼지는 막아주겠지만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답니다. 마스크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요. 지금 제 등에 있는 매연 측정 모니터는 GPS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서 자전거를 탄 경로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이제 봅시다. 시작 지점은 여기인데 도시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파란색이죠. 네.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아직 괜찮은데 여기 광장까지 갔군요.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수치가 올라가죠. 시내거리 이쪽에서 높아집니다. 퀸즈 거리를 따라갔군요. 그래요. 이 방향으로 퀸즈 거리까지 가다가 트럭 바로 뒤에 서게 됐어요. 핑크색이 됐네요. 매연이 많이 나온 건가요? 그래요. 이 정도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길을 따라 수치가 전체적으로 높군요. 차를 따라가거나 차 뒤에 서면 더 높죠. 재미있네요. 같은 길로 돌아올 때를 보니 좀 달라요. 돌아오는 길은 속도가 떨어져요. 경사길이죠. 네. 공기는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거 크게 걱정할 건 없겠어요. 건강한 폐를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알레르기, 오염된 공기는 피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하고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바로 산소바인데요. 요즘 파티에서 유행하고 있죠. 이 기계를 통해 숨을 쉬면 보통 때보다 2배 정도 되는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답니다. 보통 공기엔 산소가 21%인데 실은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우리 몸은 거기 맞춰졌거든요. 고마워요. 재밌게도 세포와 산소는 애증의 관계랍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만들 때 위험한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몸에 해롭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걸 중성화하죠. 이게 사람의 세포면 이게 핵이고요. 여기 DNA가 있어요. 여기 아주 소기관이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발전기 같은 일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이게 산소를 흡수하고 그걸로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작은 발전소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위험한 산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활성산소란 건데 이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단백질, DNA 등에 마구 침투해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병을 유발시키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해요. 이걸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싼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약은 바로 음식에 있죠. 활성산소를 없애는 녀석들은 바로 식품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모든 과일, 야채, 견과류에 다 있어요. 많이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중화됩니다.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장기도 건강한 거죠. 항산화 물질이 특히 많은 것으로는 피칸, 붉은 강낭콩, 크랜베리, 푸른, 사과 등이죠. 리사가 금연에 들어간 지 3주 됐는데요. 리사를 초대해서 이 건강 음식을 함께 즐겨볼까요? 이건 여기에 올려놓고 자 옮겨주세요. 다 멋져요. 됐어요. 리사. 자, 기대하세요. 내가 말했던 항산화 물질 특선 요리랍니다. 맛있겠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채도 있고, 자 여기요. 정말 맛있겠어요. 어서 먹어요. 리사, 금연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내일이면 딱 3주째예요. 크리스틴 수술하는 거 보고 결심한 건가요? 수술을 보고 난 후 많이 달라졌어요. 담배 생각이 났다가도 그 수술에서 본 종양이 연상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어요. 딱 한 번만 피우자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걸 생각했고 이젠 안 피워요. 그럼 수술 장면을 본 게 의미도 컸고 도움이 됐군요. 그럼요. 큰 계기가 된 거죠. 네.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크리스는 앞으로 화학요법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잘 됐지, 여보? 다시는 담배 안 필 겁니다.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담배에 손도 안 댈 거예요. 이번에 너무 놀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리사, 크리스틴, 모건 박사를 만나면서 해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응용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었어요. 또 우리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도 많이 알게 됐고요. 리사는 금연에 성공하길 바라고 저는 앞으로도 자전거를 타려고요. 물론 버스 뒤로는 가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알레르기나 다른 공해 물질은 피하도록 각별히 조심할 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겠어요. 노래하는 거요. 해보실래요? 재미없을걸요? 다음 시간의 첫 편은 심장의 세계입니다. 알코올이 동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실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만나보죠. 이어서 우리 눈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눈에 대한 질병이 유전된 분을 만나보고 생활 습관과 직업이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죠. 이거 유전인가?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약해지면 뭐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알 수도 없죠. 이 소중한 눈을 보호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